최근에 다시 다운 K3를 타기 시작한 카바상. 휴일을 맞이해 아침 일찍 박라이딩을 나간 그의 귀에 익숙한 좋지 않은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역시나 그 소리는 작년에 한 번 나갔던 스포크가 또다시 끊어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딪히며 실로폰처럼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작년에는 한 개였는데 올해는 두 개나 나갔고 스포크만 수리받는 게 제일 싸게 먹히지만 이참에 휠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전에 봐둔 인치업 튜닝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고 16인치 305 인치업 성공 사례를 발견한다. K3는 일본 유저들이 다양한 튜닝을 많이 시도했는데 카바상이 본 영상도 일본 유저의 튜닝이었고 한 가지 문제는 클리어런스 이슈로 프론트 휠은 포크 안쪽을 일부 갈아내야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아직 갈갈이 스킬까지 습득하지 못한 그는 스포크 나간 게 리어 휠이니 클리어런스가 나오는 리어 휠만 인치업을 해보자. 라는 괴랄한 결정을 내리고 무지성으로 국내 셀러가 파는 16인치 305 리어 휠을 하나 주문한다. 하지만 그 휠은 어린이 자전거에 들어가는 싱글기어 휠이었고 3단이지만 사실상 최고단 하나만 쓰니 이참에 1단으로 바꾸지 뭐. 라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주문했지만 드롭아웃 간격을 확인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로 장착이 불가함을 깨닫고 생애 첫 알리 익스프레스 쇼핑에 도전한다. K3에 들어가는 3단 휠은 일반적인 휠보다 드롭아웃 폭이 좁아 맞는 휠을 달아야 해서 16인치 3단 나이트 프로 휠을 주문하고 무려 일주일 만에 휠이 도착했다. 박스 포장 따위 하지 않는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박스 테이프를 이용한 신박한 포장에 감탄하며 도착한 휠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카바상. 림 쪽에 약간의 찍힘은 있지만 사용에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림 테이프 감고 14인치 프론트 휠과 짝 맞춰 사놓은 켄다 K193 타이어를 달아준다. 같은 제품이면 공기압도 같을 거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주문했지만 당연히도 14인치와 16인치는 공기압이 달라 적당히 교집합을 찾아 공기압을 채우는 카바상. 튜브와 타이어를 장착 후 휠을 장착하는데 미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리어 휠과 드롭아웃 사이 1mm 빈틈을 와샤로 채우고 이상 없이 리어 휠 장착 완료. 프론트 휠도 타이어와 튜브를 교체해야 해서 탈거 후 알리에서 온 휠에 동봉된 레버형 QR로 바꿔서 다는 카바상. 미리 인치업을 위한 롱리치 브레이크 암도 사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지. 브레이크 암 교체를 위해 불리하다. 고착된 피벗 볼트가 브레이크 암과 한 몸이 되어 못 뽑듯 뽑혀버렸다. 못 피며 나사선 일부 나간 건 덩. 과거에 그였다면 여기서 더 심한 짓으로 하교했겠지만 이제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차분히 검색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파악 후 고착된 피벗 볼트를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 정비대에 매달고 주말을 보낸다. 다음 주 피벗 볼트가 도착하고 다시 브레이크 암 교체를 진행한다. 입구 쪽 나사선이 망가져서 볼트가 정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삐딱하게 들어가서 전후좌우 미세 조정을 시도하며 추가적인 나사선 뭉개짐을 최소화하며 플라이어로 살짝 돌려가며 겨우겨우 피벗 볼트 삽입에 성공. 조금 덜 들어갔지만 이 이상의 무리한 삽입은 나사선을 파괴할 것 같아 타협 후 브레이크 암을 달아주는 카바상. 구멍이 3개가 있는데 구멍을 잘못 고르면 브레이크 암이 텐션 있게 조이고 풀리고 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텐션을 가지고 암이 조이고 풀리는 구멍에 꽂아주면 됩니다. 브레이크 작업은 케이블 작업을 하면서 할 거라 핸들바로 이동하는 카바상. 피벗 볼트를 시키며 최근 드롭바에 미친 그는 K3에 드롭바를 달면 어떤 맛일까? 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드롭바와 밖으로 접히는 6도 핸들 포스트를 같이 주문했다. 14인치. 그것도 리어 휠만 16인치로 인치업하며 지오메트리가 달라진 이 자전거에 드롭바가 맞나. 만드는 중에도 108번 되뇌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레버와 케이블을 러프하게 달고 접히는 것도 체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체데크 투어에 감았던 단열재 같은 실버 바테이프를 감아 핸들바는 마무리하고 체일링 교체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카바상. 53T 체일링과 9T, 13T, 17T라는 조합이
빡센 기어비를 조정해보려고 47T 체일링을 시켰고 체일링 볼트 야마 같은 교체하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봤고 지난번 바이크스 시티마개조 때 볼트 하나 야마로 생고생을 했어서 전용 공구까지 미리 샀는데 다행히 약간의 토크로 체일링 볼트 5개 모두 쉽게 풀려 무사히 체일링 교체 성공. 드레스업도 해볼 겸 빨간 체일링으로 달았고 체인 커팅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아. 브레이크 세팅 후 마무리. 간단히 테스트 라이딩을 나가본 카바상. 리어 휠이 커지면서 지오메트리가 바뀌어 뒷바퀴가 커지면서 탑 튜브가 수평에 가깝게 바뀌었고 6도 핸들 포스트에 드롭바를 달고 높이를 조절하니 휠베이스가 길지 않은 K3지만 나름 피팅이 되고 팔이 가늘고 짧은 티라노사우루스 체형인 카바상에게는 그동안 세팅해본 드롭바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는 편안한 자세가 나와 만족스러웠다. 높이 조절되는 핸들 포스트라 내리면 완전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고 한계치에서 약간만 더 뽑아주면 딱 카바상에게 편한 포지션이 나왔다. 420mm 드롭바 조향이 불안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드롭바를 최근에 많이 잡아봐서인지 생각보다 조향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47T 체일링으로 바꾸니 예상대로 3단 9T가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갔고 평지에서 3단, 1에서 2도 정도의 경사 있는 평지에서 2단, 4에서 5도 이상의 어필에서는 1단으로 어느 정도 단수별 활용도가 53T 때보다는 조금 더 잡히는 것 같았고 3단 9T에서도 토크로 꾹꾹 밟아 올라가면 변속 없이도 짧은 언덕길은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체일링을 줄이니 반대로 큰 체일링 또한 궁금해진 카바상. 일반적으로 순정 53T 기준 13T입니다는 너무 가볍고 3단 9T는 다소 무겁고 해서 56T 이상으로 체일링을 키워서 애매한 2단이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많이들 튜닝을 하고 계셔서 56T 체일링도 주문해본 카바상. 47T 체일링 테스트 주행 중 페달에서 끽끽 소리가 나서 페달을 바꾸려고 생각하다 작년 8월에 출고받은 후에 K3는 한 번도 페달을 분리한 적이 없어서 고착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함에 통으로 교체할 크랭크암도 그 핑계로 같이 주문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체일링을 교체하고 체인을 걸고 돌려보려고 하는데 체일링이 체인스테이와 간섭이 생겨 당황한 카바상. 아니, 왜 걸리는 거야? 56T로 교체하신 분의 글을 보고 한 건데 어째서 급히 자전거 카페 선배님들께 사진과 함께 조언을 구하니 다양한 조언 속에 체일링을 밖으로 결착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체일링을 보니 티셔츠 뒤집어 입듯이 안쪽에 달았던 카바상. 스스로 간섭을 만든 무지렁이는 체일링을 다시 달고 거대한 체일링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번엔 변속 트러블 발생. 안 되잖아. 다시 또 카페에 조언을 구하고 트레일러에 배럴 조정 나사가 없는 K3는 케이블을 풀고 팽팽하게 장력을 수동 조절해보라는 말씀과 트레일러에는 없지만 쉬프터는 배럴 조절이 가능해서 두 가지 모두 적용해서 무사히 변속 트러블도 해결. 웅장해진 체일링에 소소하게 포인트도 주고 테스트 라이딩도 해보니 잘 나가서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 더 나은 주행성을 원한 카바상. 14인치 프론트 휠은 순정 1.35 85psi 타이어를 달고 교체한 16인치 리어 휠만 얇은 고압 타이어를 사서 달면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16인치 305 타이어 중에 적당한 모델을 찾던 카바상의 눈에 평소 자전거 카페에서 평이 좋던 벨루또 팬텀 미니 타이어가 보였고 1.35 두께의 최대 95psi의 공기압이라서 딱 원하던 스펙의 타이어라 주문을 넣는다. 리어 휠용 한 개만 사려다. 있으면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생각에 2개를 주문한 카바상. 옵션에 있던 호환 튜브를 같이 주문했는데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튜브라 처음 보는 태국산의 1.5부터 1.75까지 지원하는 튜브였고 타이어보다 큰 사이즈 튜브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크로스 체크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론트 휠에 타이어와 튜브를 넣고 포크에 달아보고 슬며시 바퀴를 돌려보는데 아니, 이게 왜 돌아가는 거지? 분명 직접 달기 전에는 포크 안쪽을 갈아내는 가공을 해야만 인치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달아보니 포크 마운트와 포크와 약간의 간섭이 있었지만 마운트는 위치를 위로 올리고 포크 간섭은 바람을 살짝 빼서 타이어 두께를 줄이면 될 것 같은 빈틈이 보였고 실행에 옮기니 아니, 되잖아. 공기를 빼주니 없던 클리어런스가 생기면서
간섭 없이 프론트 휠이 잘 굴러갔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계획에 없던 성공에 당혹스럽지만 된 김에 이대로 풀 인치업으로 갑니다. 짝짝이인 리어 휠도 분리 후 벨류또 팬텀 미니 타이어로 교체해주니 다시 원래의 지오메트리로 돌아오며 인치업 성공. 앞쪽 브레이크 작업도 기존 브레이크 암을 떼고 인치업 롱리치 브레이크 암으로 교체합니다. 예상대로 여기도 피벗 볼트가 브레이크 암과 한 몸으로 분리되었지만 다행히 이번엔 나사선 뭉개짐은 없었고 아직 2발 남았다. 피벗 볼트 남아있는 것들 달아주고 인치업 브레이크 암 달고 브레이크 세팅하고 케이블에 엔드캡 씌우고 완성. 변속 체크도 하고 리어 휠 쪽은 원래도 클리어런스 여유가 있었지만 얇은 타이어로 바꾸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테스트 라이딩을 나가보니 한쪽만 인치업 했을 때보다 안정적이면서 14인치 때보다 더 쾌적해진 주행감으로 잘 나갔습니다. 56T 로키운 체일링 덕분에 애매하게 겉돌던 2단 13T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고 3단 9T는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게 가능해졌으며 1단 17T도 어필해서 마지막 한 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굿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타던 카바상.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접이식 자전거라서 폴딩폭을 줄여보고 싶은 욕심에 길이와 각도가 거의 같으면서 간섭이 생기는 드랍 부분이 없는 브론바로 한 번 더 튜닝을 해봅니다. 새로 구매한 크랭크암이 탈착형 페달이 간섭으로 장착이 되지 않아 크랭크암만 순정으로 같이 바꿨습니다. 불용품으로 남아있던 포크에 장착하는 페달 홀더도 달아주었습니다. 핸들바를 바꾸면서 새로 드레스업을 하기 위해 어떤 색 바테이프로 감을지 잠시 고민하다 클래식한 느낌의 브라운 바테이프로 마무리합니다. 테스트 라이딩을 나가봅니다. 핸들바와 안장이 조금 가깝지만 잘 나갑니다. 시트 포스트를 색백에서 제로백으로 다시 바꿔봤는데 드롭바보다 리치가 짧은 브론바라서 시트 포스트를 한 개치까지 뽑고 핸들바를 안장보다 낮추니 겨우 포지션이 나오나 뒷목이 뻐근한 자세가 되어서 다시 색백으로 바꾸고 피팅을 다시 하는 카바상. 인치업을 하니 14인치용으로 달려있던 킥스탠드가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버티고는 있지만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각도라서 맞는 사이즈로 다시 달면 추가적으로 더 손볼 곳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튜닝한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앞, 뒤 휠을 순정 14인치 254에서 16인치 305 라이트 프로 휠로 교체, 253T 체일링을 56T 체일링으로 교체, 3 접이식 페달을 MKS 탈착식 페달로 교체, 4 인폴딩 핸들 포스트를 6도 아웃폴딩으로 교체, 5 순정 핸들바를 교체하면서 브레이크 레버도 텍트로 RL340 드롭바 레버로 교체, 6 전조등 포크 마운트와 탈착식 페달 홀더 장착. 자전거를 타다 보면 휠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혹은 조금 더 작았으면 할 때가 종종 있는데 프레임과 포크의 여유가 있다면 서드파트의 튜닝을 지원하는 부품들이 있어서 잘 조합하면 한 사이즈 인치업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다운 K3 인치업 튜닝도 사전에 국내의 다른 유저들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한 튜닝이었어서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알게 되는 문제점이나 더 좋은 튜닝 팁이 생기면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 라이딩 하세요.